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스트레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열심히 몸을 찌르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 다 풀렸어요.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 스트레스 날아갑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천천히 하고요, 천천히. 누구나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스트레스에 강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스트레스 어벤져스다.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어벤져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마흔여섯.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 왕들의 평균 수명보다 30년 이상 장수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83세에 사망한 영조대왕인데요. 식사 조절과 걷기 운동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대왕이야말로 스트레스 어벤져스가 아니었을까요? 스트레스 어벤져스 두 번째 시간, 건강한 신체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장수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어벤져스를 만나봅니다. 대구의 한 지하철역.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가 있다. 민소매 차림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땀이 흐를 정도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연세 그러면 제일... 괜찮아요. 80돌. 예? 80돌. 어이구... 70 정도 됐을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의 근육에 감탄하는 사람도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와 근력 운동하고 너무 청력 세가지고 이래 지나가다가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 할아버지. 서 있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다. 앉을 필요가 없어. 나 언젠간 앉겠지. 언젠간 앉지 마니까 안 앉아.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한 헬스장. 일주일에 2번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에게는 운동에 대한 특별한 신조가 있다. 근육은 나이가 없다. 누구든지 나이 들어도 가능하다 하는 걸 내가 산 증인. 82 나이가 믿기지 않는 근육질의 몸매. 할아버지는 현역 최고령 보디빌더 선수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힘을 못 당한다. 정말 셉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근육 운동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이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게. 서영갑 할아버지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대한 높게. 기초 체력 검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82세의 할아버지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은 60대 남성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든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특히 근지구력과 민첩성은 60대 남성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40대 이후에 매년 1년에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0,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근육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동일 한 연령대 수준으로 보면 아주 최상위급 정도가 아니실까 그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급의 체력을 가졌다는 서영갑 할아버지의 일상을 살펴봤다. 매일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아버지. 이래 움직인다. 그의 하루 일과는 몸풀기로 시작된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몸 푸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과 시작이니까. 식사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음료다. 밥 먹기 전에 마시는 야채 음료,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바나나. 영양제는 먹지 않지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골고루 챙겨 먹는다. 근력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다. 근육은 나이가 없다. 서영갑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스케줄 좀 많이 바쁘지요? 예. 근육은 나이가 없다. 이 코멘트 하고 그걸 전화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혹시 궁금해서 물으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 운동해도 된다. 그런 내용을 담기는 코멘트다. 그 이야기가. 근육에는 나이가 없다는 할아버지. 30년 전 집 지하 창고를 아이의 전용 체육관으로 꾸몄다. 일주일에 2번은 이곳에서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사실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했던 건 아니었다.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인데 일찌감치 저한테 근육 무릎하고 허리에 퇴행이 왔어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고3 담임을 맡으며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악화됐다. 몸이 불편하니까 스트레스 온 거지 뭐 결국.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결국 몸과 스트레스 번갈아 가면서 나를 이제 괴롭힌 게지 뭐. 그래 본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작은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퇴직 후 60대 중반의 나이엔 보디빌더에도 도전했다. 최고령 보디빌더로 활동하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다. 본격적으로 근육 운동을 시작한 6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근육 운동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육 운동으로 인해서 내 몸이 건강을 되찾으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렸어요. 과연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쥐 실험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갇힌 동물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건강한 쥐를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둬 스트레스 자극을 줬다.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오전에 주고 정해진 시간에 주고 2주 동안 반복해서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정상 쥐의 식욕을 비교해봤다. 정상 쥐는 설탕물을 줬을 때 잘 먹는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설탕물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실험해봤다.
정상 쥐의 경우 다른 쥐와 함께 두었을 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다른 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자 있었다. 여러 종류의 실험을 해보면은 스트레스가 강하게 주어졌을 경우에 사회성이 억제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게 2주 동안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게 했다. 과연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게 도움이 될까?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운동을 한 쥐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정상 쥐처럼 설탕물을 잘 먹게 된 것이다. 설탕물 섭취량을 비교해보니 운동을 한 쥐가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운동이 스트레스로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아준 것이다. 수조에 넣어 활동성을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해봤다.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운동을 한 쥐는 끈기 있게 헤엄쳤지만 스트레스만 받은 쥐는 금세 움직이는 것을 포기했다. 비활동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운동을 한 쥐가 스트레스를 받은 쥐나 정상 쥐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적으로 봐가지고 운동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이 된 우울 행동이나 불안 행동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운동 습관은 아내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쭉 가서 뒤로 쭉 넘어져. 그렇지. 그래야지 허리 운동. 시작.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를 운동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병원에 가 뇌경색이라 하니까 하루 이틀 병원에 있어 보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한쪽은 몸을 못 썼죠.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했어 그때는. 뒤로 오는 거.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할머니에게 힘을 준 건 할아버지였다. 자신의 운동 경험을 살려 할머니의 재활을 도운 것이다. 둘, 셋. 상상도 못했지. 이만큼만 다니는 게 해도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운동하는 재미도 붙이고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이제 어디 틈만 나면 조금씩 하려고 애를 쓰지. 가족 간의 불화와 질병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부부관계도 더 좋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예. 몸이 마비돼 걷지도 못하던 아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운동 전도사가 됐다. 이거 보약적인 보약이 시간이 날 때마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근력 운동의 중요성과 자신만의 운동법을 전파하고 있다. 근육하고 지방 기름기. 근력 운동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작은 물병 하나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 온몸이 땀도 나고 좋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아도 이걸 풀고 건강 찾아야 되겠지. 그는 몸을 단련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저의 경우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소됐고 지금 앞으로 닥칠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왜? 근육 운동함으로써 몸이 대해줘야 건강을 뒷받침해주고 건강에 뒷받침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니까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존재하겠어요? 내 몸에, 내 마음에. 근력 운동을 통한 건강한 신체로 노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서영갑 할아버지. 그는 82살의 스트레스 어벤져스다.
강한 자극 대신에 자극을 줄이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난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어. 전문 배우를 꿈꾸고 있는 정유정 씨와 신나리 씨. 스펙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자격증에. 이들은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춘들을 위한 연극을 준비 중이다. 방금 우리 못했던 부분 이거 투체하는 거랑. 그런데 정유정 씨와 신나리 씨에게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멍을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생각도 나는 것 같고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멍 때리는 거를 자주 해요.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 지난해 5월 한강에서 열렸던 멍 때리기 대회. 가장 오랫동안 멍을 때리면서 안정된 심박수를 유지하는 참가자가 우승을 하는 대회다. 두 사람은 이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떨쳐내고 싶어서 뇌를 한번 쉬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 때리기가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심박 변이도란 시간에 따른 심장 박동의 주기적 변화를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평상시보다 멍 때리기를 할 때 심박 변화도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완 정도도 멍 때리기를 할 때 더 높았다. 멍 때리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 것이다. 그때 상황이나 어떤 흘러가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더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멍 때릴 때 긴장을 덜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를 할 때 두 사람의 뇌는 어떤 상태일까? 뇌파 검사도 실시했다. 뇌파 측정 결과. 정유정 씨는 멍 때리기를 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이 베타파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신나리 씨의 경우에는 멍 때리기를 할 때 스트레스가 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 쉬고 있을 때에 비해서 멍 때리기를 할 때 외부의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그게 뇌파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빠져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멍을 때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잠깐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하기보다는 뇌 휴식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일상. 멍 때리기로 잠시 뇌를 쉬게 하는 건 어떨까? 백마대대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연속이다. 군인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다. 상황이 보통 아침에 갑자기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훈련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훈련을 받을 때 40-50kg의 군장은 기본이다. 저는 분대장이라서 이제 지내야 할 물품이 좀 많아서 몸에 50kg 있습니다. 김주형 상병은 장갑차 소총수를 맡고 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기계화 부대다 보니까 이제 장갑차가 막 43톤짜리 이만한 거 타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방심해도 뭐 장갑차 쇳덩어리 부딪히면 뭐 다치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훈련 때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백마대대에서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팀, A팀. 김주형 상병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시간씩 북을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는 세로토닌 드럼 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호르몬 이름이 세로토닌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북을 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평소 일상생활에서 일과받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다, 뭐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동아리 이름을 세로토닌 드럼 클럽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다양한 정보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전달되게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은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를 활성화시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사회 정신병리가 이게 세로토닌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자살 많은 거, 중독 많은 거, 그다음에 이제 비만 환자 많은 것, 이 모든 것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리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세로토닌 전도사라 불리는 이시영 박사다. 재밌습니다. 2시간 정도. 현재 전국의 군부대 17곳에서 드럼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제 땀이 흐릅니다. 북은요, 치는 사람도 좋지만 듣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절로 먹고 듣는 사람들 어깨춤이 득실득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은 함께 어울려 신나게 북을 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저희가 이제 일과대 받았던 스트레스를 북으로 쳐서 같이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북 치는 순간에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실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을 치면 이게 막 힘든데 그 힘든 것에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북을 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군인들. 실제로 북을 치는 것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북치기 전과 후에 혈액을 채취해 호르몬 검사를 실시해봤다. 검사 결과 실험에 참가한 8명의 군인들 모두 북을 친 후 세로토닌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분도 더 좋아지고 확실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 막 응어리 이런 게 막 풀리는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북을 치면 세로토닌 분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군인들의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의 혈압을 높이고 또 혈류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콩팥 위쪽의 부신 피질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코티졸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더 많은 혈액을 흘려보내는데 이 상태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생겨나게 된다. 북치기 전과 후에 코티졸 호르몬을 비교한 결과 8명 중 6명이 북을 친 후 코티졸 수치가 감소했다. 북을 치는 행위 자체가 장병 간에 서로 유대감이나 신뢰감을 주고 기쁨과 행복감을 주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즐거움과 유대감을 주는 북치기는 군인들에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고 있다.